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대선 레이스의 때 아닌 무속 바람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권에서 아직까지 이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본분이 이렇게 했던 것들은 사실 제가 그 단위에서 그분이 했다는 의사결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으나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도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양태에 대해 가지고는 또 후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겸허한 자세로 이제 가야 될 걸 봅니다. 이 건진 법사라고 불리는 이 무속인,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무속인이 몸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그 조직까지 황급히 서둘러서 해체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차단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번 대선을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역대 대선에서는 이제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윤석열 후보라든지 또 후보 배우자가 무속 논란에 이렇게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선이 이제 5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대선 조직본부의 하부 조직 네트워크 본부를 전격적으로 해체한 것도 지금 흐름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더 이제 조직과 세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걸 해체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무속 논란을 사실상 자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의 해명은 계속해서 억측이 또 오해가 확산이 되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해체하라고 전격적인 결단을 내렸다라고 해명을 하지만은 일반적인 좀 상식하고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대선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윤핵관은 무당이다. 그리고 왕윤핵관은 김건희 씨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또 추미애 씨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김건희 배우자고 또 이 배우자 김건희 씨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법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사를 이렇게 주술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무당들에 의해서 의존한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느냐라면서 공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쉽사리 전격적으로 해체한다고 해서 정리가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저는 봅니다. 박정아 단장께도 이 상황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단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생긴 것 자체에 대한 빌미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국민 여러분께 그다음에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송구한 마음인데요. 글쎄요. 근데 이런 선거 문화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 선대본부에서 사실은 저희 공보단이 쓰는 건물하고 네트워크 본부가 있었던 데하고 같이 있거든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었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쭉 알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며 가며 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뵙는데 저는 뭐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을 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특별히 인지하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본부라는 데서 소위 말하는 뭐 일정, 인사, 메시지 등이 뭐 정리돼서 나간다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요즘 말로 하면 뇌피셜이고 옛날 말로 하면 무슨 뭐 관심법 같은, 그래서 마치 민주당 인사들은 뭐뭐 한 것 같으니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7시간 그리고 뭐 주술 뭐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선거에서 쭉 봤습니다만 우리가 뭐 생태탕 패러가머 논란도 봤고 그 이전으로 가면 뭐 김대엽 논란도 봤고 저는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인하고 용납할 건지에 대해서 오히려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구팀당이라는 용어도 쓰고 후보도 직접적으로 무슨 셔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고 공세를 이어가려는 그 의도는 뭐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지금의 선거 전략의 옳은 자세인지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이 건에 대해서 평가할 건지 저는 뭐 지켜보고자 합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뭐 무속인이 이게 뭐 역수라고는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도 이런 일이 본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국민들이 그동안 현 정부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로남불의 전형이 바로 이거 아닌가. 나가 하면 괜찮은 거고 상대가 하면 나쁜 거고 내가 하면 역술이고 상대가 하면 주술이다. 이런 논란들을 저는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또 이해하시고 이게 결국엔 3월 9일 표로 아마 표현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무속 논란을 인정했다 부정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이제 단순히 선거 문화의 문제, 네거티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그렇게 보는 게요. 지금 이제 무속 논란이 이번에 7시간 통화 내용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또 김건희 씨 배우자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되었다는 그런 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또 무속 논란이 일어난 이 발언지가 김건희 씨 본인의 육성 때문에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7시간 통화 내용을 보면은 내가 법사들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인데 법사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또 웬만한 무속인보다 내가 더 잘 본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TV 토론하다가 이 손에 왕자 써진 걸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써줬느냐 했더니 뭐 동네에 뭐 지지자들이 써줬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주술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천공 스님 그런 문제도 있었고 스승 스스로 멘토 이번에 이제 건진법사라는 그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스스로 뭐 국사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권에 도전하도록 결심하게 만들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지금 이제 유튜버 김용호 씨 기자 출신이죠. 이분에 따르면은요 지금 이제 해체된 네트워크 본부에 무속인들이 24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진법사 이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들, 딸, 처남까지 다 있으면서 특히 이제 딸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의 수행까지 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네거티브다 또는 뭐 상대방의 흠집 내기다라는 걸로 몰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설득력이 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배 교수님은 그런 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일일이 하나씩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논쟁에 배 교수님이 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요. 사실은 보면은 뭐 영적인 그 김건희 씨 녹취에 관련해서도 영적인 부분 뭐 그다음에 법사들 얘기가 어떻게 나면 그 앞부분이 나는 나이트클럽 가서 시끄러운 데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있는 걸 더 좋아한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후보 배우자가 뭐 그 무속인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부분 아닌가 표현이 이렇게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건진법사라는 사람의 가족들이 와서 뭐 했다라는 건 확인이 되지 않는 일이고 저희도 확인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일부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이라 저는 이게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거 아니어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황교익 씨와 그 유튜브 채널을 찍으면서 금년도 내가 사주가 제일 좋다는데 라는 말도 했고 심지어는 뭐 그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은 SNS 글에 우리 엄마도 그런 거 많이 본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건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몰아가면서 선거의 가장 가운데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될런지 저는 뭐 하나씩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송구스럽기도 하고 예. 뭐 이건 자체를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무속 논란과 더불어서 이제 김건희 씨 녹음 파일과 관련된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 씨가 이제 안희정 전 지사를 언급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도 아직은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대남에 좀 집중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후보도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침묵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 내홍, 그리고 또 뭐 신지혜 씨 영입 등으로 인해서 이대남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극적으로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을 봉합하고,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또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이대남을 겨냥한 그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미투 발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투 논란은 결국 이제 페미니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페미니즘 하면 요즘 본래의 의미하고는 그 단어의 의미가 좀 퇴색돼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여성의 인권의 문제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표명하면은 다시 또 이대남이 상당히 좀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김건희 씨 본인도 이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과 내용이 상당히 좀 부적절해요. 상당히 좀 변명하는 듯한 이제 그런 사과를 내놨기 때문에 이수정 고문 같은 경우에 사실상 본인이 대리 사과를 하고 고문직을 사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건 지금 국제적으로 망신이 좀 벌어진 게 외신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다른 잘못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잘못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소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아쉽고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려도 굉장히 그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녹취에서 나왔던 논란에 대해서는 방송 당일날 선대본부 명의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고요. 오늘 뭐 윤석열 후보가 선거 전략상 뭐 이렇게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석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는 또다시 이런 것들을 자꾸 언급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자꾸 언급하는 것이 피해자였던 김진 씨에 대한 상처를 더 주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뭐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려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배우자 본인도 그다음에 예. 선대본부도 굉장히 유감스러웠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음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예. 한 가지 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김건희 씨 친오빠가 선거 캠프에서 선거 사무일을 하고 있다, 해왔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뭐 헤드라는 표현을 써요. 헤드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지칭을 하죠. 제가 경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의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벌써 한 60여 정도 되는데요. 같이 이제 선거일을 돕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뭐 김건희 씨 오빠라는 사람 혹은 이 배우자 김건희 씨마저도 저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데 주변에 이 캠프 관계자 외에 밖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일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밖으로부터 무언가의 지침이나 결정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뇌피셜 적인 기사이고, 예. 그다음에 추측에 의한 보도, 그다음에 이에 대한 정치적 공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미공개 통화 녹음 파일도 국회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이 이제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맞불의 성격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녹취를 공개한 이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대응이 굉장히 내로남불식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이제 맞불 작전이죠. 우리가 이제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이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일파만파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걸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소속인 장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 저격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뭐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열설 등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보니까 160분 가량 정도 되는 거예요. 34건의 녹음 파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고인이 대신 이제 이재명 씨의 친형 재선 씨가 이미 공개를 한 내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을 왜 공개를 했느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맞불 작전을 통해서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파문을 최대한 좀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는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공인으로서 잘못된 처신이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반대로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후보 비방죄에 해당이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미 국민의힘 측에서도 여러 건 김건희 씨 이 녹취 파일 공개와 관련해서 지금 고발한 것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진흙탕 네거티브 이전 투구로 계속 깊어질 그런 이제 우려가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화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고개를 숙였고 송영길 대표도 사과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좀 강한 비판의 말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진법사 문제가 너무 크게 터지니까 이것을 좀 덮으려고 일부러 급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파일이 사실상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알려진 것인데 다시 재탕하는 것입니다. 이 장영하 변호사라는 분이 좀 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원한 감정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가족들이 했던 입장문이 많이 공개가 돼서 국민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 그 가족이 아픈 역사의 모습이고 뭐 어떠할지라도 그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사죄와 사과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공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통화 녹취 파일 공개까지 고발에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생활과 어떻게 보면 검증의 선을 넘나드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뒤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 자체가 선거의 한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아주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할 뿐이에요. 그 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만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이 방송된 것도 역시 국민의 알 권리고 검증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도 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옳게 판단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뭐 재탕이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유동규 씨와의 관계를 뒤집는 이재명 후보의 얘기도 나오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유동규 씨를 과거로부터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김부선 씨와 관련된 문제를 덮기 위해서 뭐 성남시의 광고비를 특정 매체에 하루에 2번씩 집행한 건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내용들도 국민들이 듣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후보 배우자도 아니고 후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이런저런 차마 방송에 표현 못한 이런 표현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거는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 검증을 위해서 보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거는 이거는 후보 비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형평에 맞지 않고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내로남불의 전형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MBC 스트레이트에도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같은 분량으로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이걸 마냥 아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이미 전해졌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검증의 부분이라면 다 내놓고 알려주고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공당의 입장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토론 관련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여야가 하기로는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언제 할지에 대해서 아직 그 접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지지율에 따른 이런 셈법이 복잡해서일까요? 왜 이렇게 쉽게 이 교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상당히 궁금하고 염려도 됩니다. 야, 이러다가 또 뭐 특검처럼 밀고 당기고 하다가 설 전에
TV 토론 하기로 합의한 것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장 깔끔한 것은 사실상 방송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방송 법상도 그리고요. 또 언론의 자유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방송에 편성권이 있지 후보들에게 편성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라든지 시간대는 결국 방송사에서 결정하는 게 맞고요. 또 이제 만약에 특정 방송사 한 군데가 했다면은 여러 가지 시비가 있겠지만은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합의해서 결정한 날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라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설 전에 한다라는 이제 합의는 했는데 또 이 설 전이 언제냐? 설 연휴 전이다 아니다 설날 당일 전이다 예. 이런 것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제는 뭘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 날짜 그리고 분량은 과연 2시간 그대로 할 것인지 또 사회자는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전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여야 모두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입장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좀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은 전 과거 작년부터 이렇게 덧어보면은 12월 초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된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토론하자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양당이 합의를 해서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이 건을 지상파 3사에 요청을 해서 중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최초 제안이 온 게 다음 주 목요일 27일 저녁 10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10시에 양당이 합의 회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설 명절에 온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좀 더 나은 시간에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31일을 제안을 하면서 혹은 31일이 어려우면 30일 날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뭐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기왕에 합의가 돼서 진행되는 건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상파들의 형편이 된다면 저는 뭐 31일 내지는 30일. 만약에 극단의 경우에 도저히 어려운 경우는 뭐 27일이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또 재밌는 해프닝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국민의힘이 전 31일을 제안을 했더니 이게 민주당에서는 마치 손 없는 날이라서 31일을 제안했다라는 우픈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모든 것을 다 이런 무속에 묶어서 해석을 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와중에서 이런 또 해프닝도 있었노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설 연휴에 열리기 때문에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양측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히는 것이죠. 바로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면 안철수 후보가 띄운 안일화에 맞서서 간일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간보는 단일화다라면서 일명 간일화라는 단어가 더 뜨고 있다 이렇게 견제구를 날린 상황인데 단순 말싸움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어떤 전략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는 시종 일관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는 없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선긋기 차원에서 아니라 즉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맞서서 이준석 대표가 간보는 단일화는 없다라면서 이제 바로 반박을 했는데 말도 참 잘 지어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거죠. 30대 또 영선의 대표도 대한민국 정대사상 처음으로 나온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요. 과연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일화 없이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지금 정치 전문가들이 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결국은 1, 2%의 승부가 날 것이다. 그렇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많게는 17%, 아무리 못 나와도 10%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독자 완주를 하게 된다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안철수 후보를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감정적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자극해서 과연 무슨 득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요. 이러다가 정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면은 사실상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주석까지 달았어요. 어떤 주석까지냐? 왜 간이라는 없냐? 이게 결국은
5대5 권력 지분 나눠먹기라면 국민들이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앞서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전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안고 가야 되는데 안고 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공동정부라는 그런 걸 통해서 권력의 지분 내지는 정치적 미래를 어느 정도 담보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은 너무 좀 수위가 높은 네.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뭐 추운 날씨에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의 향후 문제, 그러니까 2월 14일 등록 지점까지를 좀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일화의 문제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지율을 최종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지정적인 관건인데 설 전 지지율,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 2월 4일 그리고 등록 시작 지점인 2월 14일이 아마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권 교체 열망 지수 그리고 이번 선거 특징상 양강 후보로 결집이 될 거로 예상을 한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선거 전략상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 선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황으로 선거가 갈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배종우 세연대 교수,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